자, 여러분 역사입니까? 역사. 역사란 무엇이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뭡니까? 사건들을 정리한 거예요. 따라서 국사 시험의 단골 문제는 뭐예요? 순서를 묻는 거고요. 시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건 뭐냐? 연대표기예요. 연대표기입니다. 자, 시간에 따른 인간 활동의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학습을 하기 전에는 연대표기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쓰는 것, 지금이 서기 2023년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대표기. 연대표기는 뭡니까? 문화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2023년인데, 자, 여러분, 뭐 책을 처음 피면 구석기 시대가 70만 년 전이야. 70만 년 전. 그래서 구석기 시대가 70만 년 전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2023년이라는 거지. 그건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 뭐예요? 자, 유럽에서는 그리스도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기준으로 1, 2, 3, 4 해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력, 요 연대표기는 기독교적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 탄생의 해. 자, 믿고 있는 그 연도를 기준으로 역사상의 경과 연령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탄생 이전, 그래서 기원 전입니다. 그래서 영어, before Christ예요. 그래서 앞 글자 따서 BC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 1년, 2년, 3년에서 뭡니까? BC는 커지면 커질수록 뭐뭐 전이니까 멀어져요. 음수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탄생 이유가 기원 후, 이걸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민이고요. 주님의 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해에서 1, 2, 3, 4에서 지금 2023년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문화예요. 자, 그럼 당연히 뭡니까? 우리는 이걸 뭡니까? 옛날에 안 쓴 거지. 자, 다 뭡니까? 기독교적인 연대표기이기 때문에 기독교랑 뭡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대립을 많이 한 종교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2023 이걸 안 써요. 당연히 안 씁니다. 그럼 이슬람은 뭡니까? 원년이 헤지라가 기준입니다. 622년. 이게 이슬람 원년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이 서력 요 표기에 621 빼고 난 게 지금 이슬람 연도가 되죠. 기본적으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이승만 정부 때 썼던 겁니다. 단군기원입니다. 기원전 2333년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성종 전기입니다. 성종 때 동국 통감의 기준을 따르면 기원전 2333년이 된대요. 자, 그래서 뭡니까? 예전에 이승만 정부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원은 2333년이 단기의 출발점이니까 그래서 지금의 2023을 더하면 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1공화국 때,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 이걸 쓰다가 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에 정부가 폐기합니다. 폐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뭐 세계 무역 규모 뭐 10위권 이렇게 올라왔죠.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뭡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는 게 아무래도 근대 이후에 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뭐 부자 나라,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 서양 애들이기 때문에 그쪽 달력을 이 연대 표기를 쓰는 겁니다. 서력기원의 연대 표기법을 쓰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때 폐기할 때도 말 많았습니다. 말 많았습니다. 지금 이걸 쓰는 게 좀 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세계화, 국제화 진행되면서 이걸 뭡니까? 서력 기원을 우리가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주갑제입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연대 표기에서 약간 좀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 요 글자를 결합해서 연대를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이 하늘을 상징하고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예요. 그다음에 지지가 뭐 땅에 있는 것들. 그래서 보통 우리 띠예요. 동물들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해서 용 같은 경우 뭐 상상의 동물이지만 해서 천간과 지지인데 천간이 10개예요. 그다음 지지가 12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합시켜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나중에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뭐 정유재란, 뭐 병자호란, 그다음에 뭐 을사조약 할 때 표기가 이 주갑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쭉 돈 다음에 한 바퀴 삑 60년간 갑자가 순환하고 돌아오는 해가 환갑이 되는 거예요. 이 주갑제. 환갑입니다. 그래서 전통시대에 여러분 전통시대에는 이 주갑제를 모두 돌고 그 다음에 태어난 해로 돌아올 때가 장수예요. 지금 기준은 뭡니까? 지금 환갑잔치는 요즘 많이 안 하는 추세죠. 지금은 평균 수명이 막 80살까지 막 올라가니까 지금은 그런데 예전의 경우 예전에 농업사회 그 다음에 뭐 항생제랄까 아니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경우에는 환갑까지 사신 분들은 굉장히 장수하신 분들이에요. 그 잔치를 했었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럼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연호예요, 연호. 자, 아시아 군주 국가에 쓰는 기념법이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왕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뭐 조선의 왕이 2명 있으면 뭡니까? 하나는 역적인 거지. 왕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왕이 둘 있으면 내란이야, 내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재위기간 기준으로 연대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맨날 뭐 사건 뭐 지증왕 1년, 세종 1년 이렇게 왕을 기준으로 연도를 표기하되 이것 왕의 칭호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연대 이름을 붙이는 게 연호예요. 한자를 조합해서 뭡니까? 좋은 말을 만들어서 말을 연대 표기 방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우리나라가 뭡니까? 조선시대 대한제국 나중에 대한제국 때 고종이 황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광무다. 앞으로 광무 1년, 광무 2년 이렇게 시간을 카운팅하자. 연대를 표기하자. 이런 게 연호예요. 연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시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통일왕국의 지배자 칭제 건원이라고 해서 뭡니까? 황제를 칭합니다. 연호를 지정할 수 있어요. 황제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형식적이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왕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 뭡니까? 황제. 그래서 황제를 칭한다. 이게 칭제. 왕보다 격이 높죠. 그 다음 뭡니까? 황제의 독점 권한이 연호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우리 역사에서 뭡니까? 중국의 연호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연호를 쓴다는 건 중국과 대등하다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조선이 어쨌든 중국의 형식적이지만 사대를 했다. 나중에 개화하기 때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린 사대라는 것들을 완전히 공식적 폐기하자. 그럼 어떻게? 조선의 왕을 황제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무슨 뭐 제국 이게 아니고 격을 맞춘 거예요. 보통 뭐 여러분 제국 그럼 뭡니까? 무슨 스타워즈에 나오는 뭐 엄청난 제국 뭐 그걸 떠올리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뭡니까?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 뭐 로마 황제의 경우는 망하기 직전에도 로마 황제인 거와 마찬가지로 등급을 황제로 올린 겁니다. 등급을. 그 다음에 연호를 제정한 게 광무예요. 자, 이런 건 시험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최초의 연호는 광개토대왕이 쓴 영락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파트에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뭐 가끔가다 이게 하기 질문을 해요. 뭐 우리가 뭐 무슨 뭐 대단한 제국을 만든 것도 아닌데 뭐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서양에서 뭐 제국해서 침략 이거 안 좋다고 가르쳐요. 남의 나라 뭐 쳐들어가서 옵니까? 뭐 무슨 뭐 죽이고 뭐 그런 거 옵니까? 뭐 그게 뭐 바람직하지 않다. 뭐 여러분 프랑스의 경우에는 황제에 오른 게 나폴레옹이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뭡니까?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 좋지 않습니다. 침략 전쟁에서 제국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뭡니까? 한때 뭐 무슨 뭐 나치 제국을 만든 히틀러가 좋은 사람이냐? 뭐 그런 입장에서 좀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뭡니까? 우리가 조선이 이 개화기 때 이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죠, 뭡니까? 어쨌든 중국의 4대 관계를 청산했다는 측면에서 뭡니까? 격을 높였다는 측면 이건 역사적 의미는 있어요. 뭐 무슨 뭐 조선이 힘도 없는데 무슨 뭐 황제를 칭합니까? 뭐 무슨 뭐 그렇게까지 뭐 비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다음에 시대 구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 구분은 뭡니까?
건 연구자들이 뭡니까? 정하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람의 인생도 뭡니까? 무슨 뭐 청소년기, 뭐 청년기, 뭐 중년기, 뭐 무슨 노년기 끝낸 것처럼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서 끄는 거예요. 자, 한 명이 여러분, 한 명의 역사가 수백만 년의 모든 역사를 탐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일정 기간의 시간을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놓은 게 시대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쪼개는 방식도 뭐야? 학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학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넌 전공이 뭐니? 넌 학위 논문을 뭘 썼니? 자, 그래서 어디야? 지역적으로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고대사가 나의 논문 전공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좀 더 디테일한 걸 보통 뭡니까? 논문을 쓰죠. 그래서 너는 전공이 뭐니? 난 프랑스에서 유학해 와서 프랑스의 혁명 시대가 어떤 거요? 근대가 나의 전공이야. 이런 겁니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시기, 그 시대가 연구자의 전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시기를 쪼개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서 뭐 교수를 뽑을 때에도 뭐 한국 중세사 전공자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대를 구분한 방법, 뭐 3시대 구분법. 그래서 이건 보통 우리가 선사시대 할 때 석기시대, 청동기, 철기 도구의 재료와 제작 방식을 기준으로 뭡니까? 이 시대를 쪼개놓은 겁니다. 그래서 석기시대도 너무 기니까 구석기, 신석기를 또 쪼갠 것이고요. 이렇게 시대를 쪼개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 나오고요. 나중에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입니다. 뒤에 곧바로 공부하시겠지만 역사란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기록이에요. 우리가 역사책 할 때 그게 역사예요. 역사책,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라는 건 뭐냐면 기록이 안 되는 시대예요. 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에서 선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역사시대보다 앞에 있는 시대. 그러니까 문자시대보다 앞에 있는 시대가 프리스토리, 선사시대예요. 그 다음에 역사시대. 기준은 뭐야? 문자 발명의 유무입니다. 자, 그럼 선사시대. 보통 세계사 기준에서 뭡니까? 석기시대가 선사시대인데요. 그럼 이 당시에 사람이 산 건 어떻게 알아? 유물로 알죠. 땅을 파니까 뭐 돌도끼 나오네. 돌도끼 썼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시대의 경우입니까? 세계사 기준에서 청동기 시대 때 문자를 발명하죠. 뭐 갑골문자, 뭐 중국의 갑골문자, 그 다음에 이집트 상형문자에서 문명입니다. 문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사시대. 역사시대의 경우에서 뭡니까?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대, 중세,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옵니다. 중세, 이렇게, 그 다음에 근대, 현대 이렇게 쪼개놓는 게 자, 4시대 구분법이다. 그래서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르네상스 시대의 3분법을 쓰다가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서양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이 시대 구분법은 우리가 빌려와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물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대입니다. 고대는 신라가 있는 시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대는 신라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신라, 통일신라 고대고요. 그 다음에 중세는 고려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근세라고 이건 뭡니까? 여기 근대 이전 중세 사이 근세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조선시대.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우리는 뭡니까? 근대 서양의 기준에서 뭐 산업혁명, 시민혁명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는 못했죠. 근데 근대로 지향했다. 근대의 맹하다. 그러니까 우린 근대는 못 갔지만 가는 조짐은 보였다.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개항기. 그래서 이때를 근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현대는 언제? 그래서 해방 이후를 한국 현대사로 봐요.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교과서의 기준은 그래요. 그래서 시대 구분은 뭡니까? 학자나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 우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참고로 일제의 식민사학입니다.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자, 일본은 뭡니까? 한국인의 열등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인터넷 게임 용어를 쓰면 한국인이 열등한 건 종특이다.
니들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열뜨겠다 해서 뭐냐면 얘네가 주장한 건 뭐냐면 그 삼국시대에서 뭡니까? 대원군, 흥선대원군 때까지 뭡니까? 조선시대까지 뭐야? 일본의 식민사학은 이게 고대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뭡니까?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우리나라는 중세도 없어, 중세도. 우린 역사 통으로 고대야. 자, 그럼 뭐야? 일본은 고대, 중세, 그다음 메이지 이후에 근대화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발전했으니까 니들을 와서 지배하는 게 정당하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이런 논리. 이게 일제 식민사학이고요.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교과서 기준의 시대 구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뭐 밑에 있는 건 나중에 쭉 읽어보시고요. 어차피 해당하는 시대에 가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참고로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한국사의 기초 지식입니다. 자 이건 뭐 어지간하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뭐 국사 시간이나 뭐 세계사 뭐 공부를 했다면 그때 보통 배우는데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요건 뭡니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역사입니까? 역사란 무엇이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뭡니까? 사건들을 정리한 거예요. 따라서 국사 시험의 단골 문제는 뭐예요? 순서를 묻는 거고요. 시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건 뭐냐? 연대표기예요. 연대표기입니다. 자, 시간에 따른 인간 활동의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학습을 하기 전에는 연대표기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쓰는 것, 지금이 서기 2023년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대표기는 뭡니까? 문화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2023년인데, 자, 여러분, 뭐 책을 처음 피면 구석기 시대가 70만 년 전이야. 70만 년 전. 그래서 구석기 시대가 70만 년 전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2023년이라는 거지. 그건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 뭐예요? 자, 유럽에서는 자, 그리스도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기준으로 1, 2, 3, 4 해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력, 요 연대표기는 기독교적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 탄생의 해. 자, 믿고 있는 그 연도를 기준으로 역사상의 경과 연령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탄생 이전, 그래서 기원 전입니다. 그래서 영어, before Christ예요. 그래서 앞 글자 따서 BC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 1년, 2년, 3년에서 뭡니까? BC는 커지면 커질수록 뭐뭐 전이니까 멀어져요. 음수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탄생 이유가 기원 후, 이건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민이고요. 주님의 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해에서 1, 2, 3, 4에서 지금 2023년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문화예요. 자, 그럼 당연히 뭡니까? 우리는 이걸 뭡니까? 옛날에 안 쓴 거지. 자, 다 뭡니까? 기독교적인 연대표기이기 때문에 기독교랑 뭡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대립을 많이 한 종교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2023 이걸 안 써요. 당연히 안 씁니다. 그럼 이슬람은 뭡니까? 원년이 헤지라가 기준입니다. 622년. 이게 이슬람 원년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이 서력 요 표기에 621을 빼고 난 게 지금 이슬람 연도가 되죠. 기본적으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이승만 정부 때 썼던 겁니다. 단군기원입니다. 기원전 2333년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조선시대 성종 전기입니다. 성종 때 동국 통감의 기준을 따르면 기원전 2333년이 된대요. 자, 그래서 뭡니까? 예전에 이승만 정부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원은 2333년이 단기의 출발점이니까 그래서 지금의 2023을 더하면 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1공화국 때,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 이걸 쓰다가 자, 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에 정부가 폐기합니다. 폐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뭐 세계 무역 규모 뭐 10위권 이렇게 올라왔죠.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뭡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는 게 아무래도 근대 이후에 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뭐 부자 나라,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 서양 애들이기 때문에 그쪽 달력을 이 연대 표기를 쓰는 겁니다. 서력기원의 연대 표기법을 쓰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때 폐기할 때도 말 많았습니다. 말 많았습니다. 지금 이걸 쓰는 게 좀 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세계화, 국제화 진행되면서 이걸 뭡니까? 서력 기원을 우리가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주갑제입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연대 표기에서 약간 좀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 요 글자를 결합해서 연대를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이 자, 하늘을 상징하고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예요. 그다음에 지지가 뭐 땅에 있는 것들. 그래서 보통 우리 띠예요. 동물들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해서 뭐 진 뭐 용 같은 경우 뭐 상상의 동물이지만 해서 천간과 지지인데 천간이 10개예요. 그다음 지지가 12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합시켜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나중에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뭐 정유재란, 뭐 병자호란, 그다음에 뭐 을사조약 할 때 표기가 주갑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쭉 돈 다음에 한 바퀴 삥 60년간 갑자가 순환하고 돌아오는 해가 환갑이 되는 거예요. 주갑제. 환갑입니다. 그래서 전통시대에 여러분 전통시대에는 이 주갑제를 모두 돌고 그 다음에 태어난 해로 돌아올 때가 장수예요. 지금 기준은 뭡니까? 지금 환갑잔치는 요즘 많이 안 하는 추세죠. 지금은 평균 수명이 막 80살까지 막 올라가니까 지금은 그런데 예전의 경우, 예전에 농업사회, 그 다음에 뭐 항생제랄까 아니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경우에는 환갑까지 사신 분들은 굉장히 장수하신 분들이에요. 그 잔치를 했었죠.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럼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연호예요, 연호. 자, 아시아 군주 국가에 쓰는 기념법이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왕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뭐 조선의 왕이 2명 있으면 뭡니까? 하나는 역적인 거지. 왕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왕이 둘 있으면 내란이야, 내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재위기간 기준으로 연대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맨날 뭐 보면 뭐 지증왕 1년, 세종 1년 이렇게 왕을 기준으로 연도를 표기하되 이것 왕의 칭호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연대 이름을 붙이는 게 연호예요. 한자를 조합해서 뭡니까? 좋은 말을 만들어서 말을 연대 표기 방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우리나라가 뭡니까? 조선시대 대한제국 나중에 대한제국 때 고종이 황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광무다. 앞으로 광무 1년, 광무 2년 이렇게 시간을 카운팅하자. 연대를 표기하자. 이런 게 연호예요. 연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시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통일 왕국의 지배자 칭제 건원이라고 해서 뭡니까? 황제를 칭합니다. 연호를 지정할 수 있어요. 황제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형식적이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왕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입니까? 황제. 그래서 황제를 칭한다. 이게 칭제. 왕보다 격이 높죠. 그 다음 뭡니까? 황제의 독점 권한이 연호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우리 역사에서 뭡니까? 중국의 연호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연호를 쓴다는 건 중국과 대등하다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조선이 어쨌든 중국의 형식적이지만 사대를 했다. 나중에 개화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린 사대라는 것들을 완전히 공식적 폐기하자. 그럼 어떻게? 조선의 왕을 황제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무슨 뭐 제국 이게 아니고 격을 맞춘 거예요. 보통 뭐 여러분 제국 그럼 뭡니까? 무슨 스타워즈에 나오는 뭐 엄청난 제국 뭐 그걸 떠올리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뭡니까?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 뭐 로마 황제의 경우는 망하기 직전에도 로마 황제인 거와 마찬가지로 등급을 황제로 올린 겁니다. 등급을.
그 다음에 연호를 제조한 게 광무예요. 자, 이런 건 시험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최초의 연호는 광개토대왕이 쓴 영락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파트에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뭐 가끔가다 이게 학생이 질문을 해요. 아, 뭐 우리가 뭐 무슨 뭐 대단한 제국을 만든 것도 아닌데 뭐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서양에서 뭐 제국해서 침략 이거 안 좋다고 가르쳐요. 남의 나라 뭐 쳐들어가서 옵니까? 무슨 뭐 죽이고 뭐 그런 거 옵니까? 뭐 그게 뭐 바람직하지 않다. 뭐 여러분 프랑스의 경우에는 황제에 오른 게 나폴레옹이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옵니까?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 좋지 않습니다. 침략 전쟁에서 제국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뭡니까? 한때 뭐 무슨 뭐 나치 제국을 만든 히틀러가 좋은 사람이냐. 뭐 그런 입장에서 좀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뭡니까? 우리가 조선이 이 개화기 때 이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죠, 뭡니까? 어쨌든 중국의 4대 관계를 청산했다는 측면에서 뭡니까? 격을 높였다는 측면 이건 역사적 의미는 있어요. 뭐 무슨 뭐 조선이 힘도 없는데 무슨 뭐 황제를 칭합니까? 뭐 무슨 뭐 그렇게까지 뭐 비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다음에 시대 구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 구분은 뭡니까? 이건 연구자들이 뭡니까? 정하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람의 인생도 뭡니까? 무슨 뭐 청소년기, 뭐 청년기, 뭐 중년기, 뭐 무슨 노년기 끝낸 것처럼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서 끄는 거예요. 자, 한 명의 역사가 수백만 년의 모든 역사를 탐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일정 기간의 시간을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놓은 게 시대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쪼개는 방식도 뭐야? 학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학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넌 전공이 뭐니? 넌 학위 논문을 뭘 썼니? 자, 그래서 어디야? 지역적으로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고대사가 나의 논문 전공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좀 러프하게 얘기하면 좀 더 디테일한 걸 보통 뭡니까? 논문을 쓰죠. 그래서 너는 전공이 뭐니? 난 프랑스에서 유학해 와서 프랑스의 혁명 시대가 어떤 거요? 근대가 나의 전공이야. 이런 겁니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시기, 그 시대가 연구자의 전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시기를 쪼개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서 뭐 교수를 뽑을 때에도 뭐 한국 중세사 전공자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대를 구분한 방법, 뭐 3시대 구분법. 그래서 이건 보통 우리가 선사시대 할 때 석기시대, 청동기, 철기 도구의 재료와 제작 방식을 기준으로 봅니까? 이 시대를 쪼개놓은 겁니다. 그래서 석기시대도 너무 기니까 구석기, 신석기를 또 쪼갠 것이고요. 이렇게 시대를 쪼개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 나오고요. 나중에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입니다. 뒤에 곧바로 공부하시겠지만 역사란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기록이에요. 우리가 역사책 할 때 그게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라는 건 뭐냐면 기록이 안 되는 시대예요. 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에서 선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역사시대보다 앞에 있는 시대. 그러니까 문자시대보다 앞에 있는 시대가 프리스토리, 선사시대. 그 다음에 역사시대. 기준은 뭐야? 문자 발명의 유무입니다. 자, 그럼 선사시대. 보통 세계사 기준에서 뭡니까? 석기시대가 선사시대인데요. 그럼 이 당시에 사람이 산 건 어떻게 알아? 유물로 알죠. 땅을 파니까 뭐 돌도끼 나오네. 돌도끼 썼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시대의 경우입니까? 세계사 기준에서 청동기 시대 때 문자를 발명하죠. 뭐 갑골 문자, 뭐 중국의 갑골 문자, 그 다음에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문명입니다. 문명이에요. 자, 다음에 역사시대. 역사시대의 경우에도 뭡니까?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대, 중세,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옵니다. 중세, 이렇게, 그 다음에 근대, 현대 이렇게 쪼개놓는 게 자, 4시대 구분법이다. 그래서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르네상스 시대의 3분법을 쓰다가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서양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이 시대 구분법은 우리가 빌려와 쓰는 거죠. 그래서 물입니다. 한국사,
한국사 교과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대입니다. 고대는 신라가 있는 시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대는 신라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신라, 통일신라 고대고요. 그 다음에 중세는 고려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근세라고 이건 뭡니까? 여기 근대 이전 중세 사이 근세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조선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우리는 뭡니까? 근대 서양의 기준에서 뭐 산업혁명, 시민혁명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는 못했죠. 근데 근대로 지향했다. 근대의 맹하다. 그러니까 우린 근대는 못 갔지만 가는 조짐은 보였다.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에 개항기. 그래서 이때를 근대로 보고요.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현대는 언제? 그래서 해방 이후를 한국 현대사로 봐요.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교과서의 기준은 그래요. 그래서 시대 구분은 뭡니까? 학자나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 우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참고로 일제의 식민사학입니다.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자, 일본은 뭡니까? 한국인의 열등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인터넷 게임 용어를 쓰면 한국인이 열등한 건 종특이다. 니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열등했다 해서 뭐냐면 얘네가 주장한 건 뭐냐면 그 삼국시에서 뭡니까? 대원군, 흥선대원군 때까지 옵니까? 조선시대까지 뭐야? 일본의 식민사학은 이게 고대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뭡니까?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우리나라는 중세도 없어, 중세도. 우리는 역사 통으로 고대야. 자, 그럼 뭐야? 일본은 고대, 중세, 그다음 메이지 이후에 근대화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발전했으니까 니들을 와서 지배하는 게 정당하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이런 논리. 이게 일제 식민사학이고요.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교과서 기준의 시대 구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뭐 밑에 있는 건 나중에 쭉 읽어보시고요. 어차피 해당하는 시대에 가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참고로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